그러면 이제 14번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요 그림이 뭐냐?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죠.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요렇게 생겨서 요거죠. 여기를 A가 몇 메타냐? 60m. 그죠? 60m. 예? 만 밀리미터라고 그랬으니까 천으로 나눠. 처음에 이거 적상 공부하면 밀리미터를 미터로 고치는 것도 쉽지 않더라 얘기하더라고요. 천으로 나눠주면 돼. B가 얼마냐? 50m. 그죠? 그럼 A가 60m고 A-는 얼마냐? 40m다. 그죠? B-는 얼마냐? B-는 B-는 여기 보면 30m죠. 그죠? 그리고 높이는 h다. 그래서 요 높이 h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만 밀리미터라 그랬으니까 10m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해서 이제 여기 최저 V 값을 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그려놓고요. 다음 조건으로 요구하는 물량을 산출하셔. 그래서 L 값, 그 다음에 C 값이 0.9, L 값이 1.3이고 C 값이, 우리 여기다 한번 써보면 L 값은 자산분의 흐상이다. 자산분의 흐상이고, C 값은 자산분의 다상이라 그러죠. 다상. 다져진 상태의 토량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자, 하여튼,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자상이라 그러죠. 땅 속에 있는 거 자연 상태의 토량이다. 그 얘기예요. 예? 땅 속에 있는 게 자연 상태의 토량을 자상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 흙을 퍼내면 공극이 생기니까, 이런데 공극이 이렇게 생기니까 흐트러지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흐상이라고 그러죠. 네? 퍼내니까 자상이 흐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짐하면, 올라가서 램머로 다짐을 하면 최적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져졌다 그래서 다진 상태의 토량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자연 상태의 토량이 100세제곱미터고, 그죠? 흐상이 얼마냐? 예를 들어 이 흙은 100일 때 130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상은 원래 최적이 100세제곱미터였는데 밟아버리니까 얼마로 되냐면 90세제곱미터가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100세제곱미터 흐상이 130 했으니까 100분의 130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1.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L값이 얼마가 나왔다? 1.3이라는 얘기는 30%가 증가가 된다. 뭐 했을 때? 흙을 퍼내니까 30%가 증가가 되더라. 밟아버리면 10%가 감소가 되더라. 얼마요? 100분의 100이었는데 90으로 바뀌니까 C값이 컴팩트 해가지고 0.9가 된다. 그 얘기죠. 됐어요? 이제 요렇게 알아두시면 요 식에서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걸 그릴 겁니까? 그러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에는
아직은 안 들어갔네요. 내일 내일 모레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흐상은 이양시키니까 자상 곱하기 L이다. 됐죠? 그 다음에 다상은 자상 곱하기 C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지워버리고 여기 한번 보면 그래서 요 식에서 흐상은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은 이양시키니까 자상 곱하기 L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이 다상은 예? 자상 곱하기 C. 맞죠? 자상 곱하기 C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상을 구하시오. 요 식에서 자상은 이양시켜 버리니까 자상은 이양시켜 버리면 이양시켜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양을 시키면 그죠? 왜 그런 말 버릇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자상은 이양시키니까 다상 곱하기 C분의 1값 해서 얘는 또 뭐야? C분의 1값.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자상이나 요 자상이나 똑같은 거죠. 원래 요거 100에서 요거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퍼내면 얘가 되고 다지면 요게 되는 거니까 요거나 같은 값이다. 요거나 같은 값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폭 집어넣어 버리면 흐상은 뭐가 됩니까? 흐상은 다상에서 구하면 C분의 1 곱하기 L 값이니까 이쁘게 정리하면 다상 곱하기 C분의 L 값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자상을 여기다 또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다상은 흐상 곱하기 L분의 C 값이 된다. 그 얘기죠. 참고로 흐상을 구하시오 그러면 항상 L이 있고 위에 L이 들어가죠. 참고로 예, L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상에서 계산할 땐 흐상은 자상 곱하기 L이고 다상 곱하기 C분의 L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상은 자상 곱하기 C고 또 흐상에서 계산할 때에는 다상은 흐상 곱하기 L분의 C다. 그 얘기죠. 이거는 안 썼나요? 그러니까 다상은 흐상에서 계산하면 곱하기 L분의 C값. 오케이. 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L값이 뭐고 C값이 루즈하다. C는 컴팩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그러면 풀어봐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뭐냐? 여기 보면 터파기량을 산출하시오 그러면 자연상태의 터파기량이죠. 공식 6분의 H에 2A 플러스 A 다시 곱하기 B 플러스 2A 다시 플러스 A 곱하기 B 다시. 사실 이런 거 내가 외워. 수업을 하려면 나도 외워야죠. 이거 외운 게 아니고 막 계산기를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예? 계산기 보고 하나 푸나? 그냥 딱 보고 풀다 보면 외워지더라. 그래서 자, 6분의 H는 근데 꼭 풀어보셔야 돼요. 10m 곱하기 그럴 만한 이유가 2 곱하기 A는 얼마입니까? 60 플러스 A 다시는 밑에 거 40 곱하기 옆에 거 50 그 다음 플러스 2A 다시는 A 다시 어디 있어요? 밑에 곱하기 40 그
그저 플러스 A는 60이고 요거 곱하기 B-는 30. 여기까지 계산을 다 해놓고도 틀리는 이유가 뭐냐? 가로를 한 번 더 묶어줘야죠. 알겠어요? 가로를 한 번 더 나중에 쳐야만이, 물론 그래요. 요거 계산하고 더한 다음에 또 계산해줘도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식을 쓸 때 요 중가로는 없죠. 나는 원래 책에다 다 중가로로 쓰다가 이제는 요걸로 바꿨어요. 계산기에는 중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두 번 치는 거잖아. 여기 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쳐줘야, 그래야 이게 연산이 제대로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터파기량 해서 만점. 그 다음에 운반대수를 산출하시오. 운반대수는 한 대의 적재량은 12세제곱미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세요. 차가 여기에 딱 있는데, 차가 여기에 차가 이렇게 있는데, 흙을 이렇게 7척 차에다가, 이 흙이 최적이 얼마라고? 12세. 그런데 이 흙은 땅에서 퍼내면 최적이 증가가 된 거죠. 맞죠? 이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흐상이잖아. 흐상.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한 번 적재하는 양이 12세제곱미터인데, 한 번 적재하는 양이 12세제곱미터인데 몇 대가 필요하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운반대수는 뭐로 계산하냐? 한 대의 운반량. 그런데 이 한 대의 운반량은 흐상이기 때문에, 자상에다가, 이게 자상이라고 그랬죠. V값 6분의 H로 계산한 값에다가 뭘 곱한다? 토량 변환계수 L값 1.3을 곱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면 운반대수가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몇 대? 무조건 한 대다. 0.5대로 하면 안 되냐, 뭐 1톤 트럭을 또 주문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0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성토장에 성토를 하여, 5,000제곱미터 뭐냐면 면적이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가 5,00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토가 뭐야? 쌓는다는 얘기잖아. 성토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다짐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상이잖아. 다진 상태의 토량으로. 면적은 5,000제곱미터 다짐이고, 이랬을 때 그저 표고 H를 구하시오. 그러면 표고 H는 높이는 면적분의 최적이다. 그 얘기죠. 면적분의 최적이다. 그 얘기죠. 면적은 5,000제곱미터고 최적은 다상이 되어야죠. 다상. 그런데 이 다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자상에다 얼마로 곱합니까? C를 곱하고, 흐상에서는 위에 대가리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야. L분의 C다. 위에가 C에가 들어간다. C가 들어간다. 말도 혼나와요. 그래서 다상은, 다져진 상태의 토량은 자상 곱하기 C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흐상 곱하기 L분의 C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V 자연 상태의 토량 자상 곱하기 C 값이 0.9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다상 구하는 게 유리하겠죠. 제 말 이해 갔습니까? 이걸로 끝까지 고집하는 분도 계셔.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오류가 나올 수가, 오류가 아니라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상은 자상 곱하기 C. 오케이. 이거 계산하면 이제 표고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설명은 한번 그냥 대충 했는데 조금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자, 21번 문제. 이것도 제가 대충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특기 시방서에서 철근의 인장 강도란 인장 응력값을 말합니다. 인장 응력값이 240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단위가 면적분의 하중이다. 인장 응력, 인장 강도는 단면적분의 하중이다. 여기 주어졌잖아요. 단면적분의 하중.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철근을 KS 구격에 의해 중앙부 지름 14mm, 표점거리가 50mm. 그러니까 철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시험체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 당겨 보죠. 잡아 당겨 보는데 지름이 얼마였냐? 여기가 14mm고 여기가 지름이, 강봉에 바로 요 부분 잘랐을 때 여기 지름이 얼마냐? 요게 14mm가 됩니다. 14mm고 표점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거리, 실험을 할 때 요 거리, 정해놓은 거리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어쨌든 표점거리는 요걸 주어지고 뭐냐? 가공하여 인장 강도를 시험을 했더니 하나가 7.2kN이고 요렇게 세 개가 나왔다. 파괴되었다. 인장 응력이란 잡아 당겼을 때 최대 인장 강도, 우리 그 시험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응력 분포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요때 철근이 이제 파단되기 시작할 때 네킹 영역에서 37.29, 40.57, 38.15였다. 평균 인장 강도를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 뉴턴으로 고쳐줘야죠. 얘가 뉴턴이니까. 이 값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평균 값이. 1000으로 곱하면 2. 맞죠? 뉴턴. 나누기, 요거 단면적이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D가 14mm의 자승 계산해 주죠. 자, 또 405 하나 둘 나누기 4분의 파이 D의 자승. 또 하나 얼마냐? 4분의 파이 D의 자승의 3815 빵. 그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자, 요거 인장 강도 값이고, 요게 인장 강도 값이고, 인장 응력 값이고, 이거 계산한 결과를 나누기 3 해도 되고,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A분의 P 값이잖아요. A분의 P 값. 이게 면적이고 단면적이고 P. 그죠? 우리 시그마는 A분의 P에서 계산한다. 바로 이게 P고 면적이 A다. 그 얘기죠. 근데 면적이 다 똑같으니까 이 면적을 어떻게 준 겁니까? 4분의 파이 D의 자승. 그죠? 그리고 더해주고, 그죠? 다 더해주고, 그리고 나온 값에다가 나누기 3은 결국은 3분의 1이죠.
알겠어요? 평균값을 계산해 준 거다 그 얘기죠. 이거 계산한 결과가 얼마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이 값 이상이면 합격이다. 제가 한번 조금 설명 하여튼 이렇게 알고 계시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이 문제인데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게 이제 그림상 보면 이런 단순모가 있는데 요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한다. 그 얘기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데 어쨌든 여기 반력이 얼마냐? 3kN이 나오고 여기 반력은 9kN이 나온다. 그렇다면 전단력도는 SFT라고 그러죠. SFT. 전단력도 SFT, Sharing Force Diagram 해서 지점의 반력이 지점의 전단력. 제가 꼭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지점의 반력이 지점의 전단력이 됩니다. 하중이 없으면 일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면 전단력도는 경사직선인데 지점의 반력이 지점의 전단력, 요게 9kN이고 여기는 3kN이고, 그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면 경사직선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힘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 힘 모멘트는 이게 수평선이면 전단력이 수평선이면 힘 모멘트는 경사직선이 됩니다. 요게 힘 모멘트가 경사직선이 되고 경사직선이면 여기는 뭐로 변하냐? 포물선으로 이렇게 포물선이란 2차 곡선 3차 곡선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경사직선이 1차 함수니까 여기는 2차 함수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단력이 0인 지점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전단력이 0인 지점에서 뭐가 발생한다? M 맥시멈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려?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시오. 바로 이 값을 구하시오. 그 얘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뭐냐? 힘 모멘트는 좌측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총합인데 또는 우측을 구해도 되고, 자, 뭐냐면 어쨌든 이 지점의 힘 모멘트를 구하시오. 그러면 바로 요만큼의 전단력의 면적이다. 아니면 우측을 구해서 부호만 바꿔주면 똑같습니다. 자, 절대값을 물어보니까 요 지점의 힘 모멘트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 면적 또는 이 면적이 답이 됩니다. 좌측으로 계산하든 우측으로 계산하든 값은 똑같다. 동일하다.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 요 거리가 중요한 거죠. 이 거리 X라고 놉시다. 해답에는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좀 한번 내가 풀어보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일이 많잖아. 할 일이. 예? 과목도 많지. 또 다른 것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길이가 4m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4-x죠. 됩니까? 4-x. 요게 4고 요게 x라고 내가 정했으니까 여기는 4-x다. 자, 잘 보세요. 요게 닮은 삼각형이죠. 비례식에 의하면, 자, 여기다 써볼게. x분의 3은 우리 좌측으로 이동을 합시다. x분의 3은 4-x분의 9다. 되겠어요? 그래서 곱해주면, 자, 이거를 여기 이항시켜서 3 곱하기 4-x는
9x다. 그래서 이거 3, 4, 12 마이너스 3x는 이거 9x다. 그 얘기죠. 그래, 이게 마이너스 3x니까 이항시키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므로 x는 12분의 12, 그러니까 1m이다. 그 얘기죠. 이 거리가 얼마? 1m. 그럼 요 거리는 3m. 결정 딱 됐습니다. 자, 요렇게 계산했고, 그러면 M 맥시멈은 좌측의 면적이라고 그랬죠. 좌측의 면적. 이 값이니까. 요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4m니까 4 곱하기 3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삼각형 면적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 줬죠. 자, 계산해서 요거는 1.5 맞죠? 3에다가 나누기 2로 하니까 그러니까 13.5 단위는 뭐냐? 킬로뉴턴 미터 됐죠? 우측으로 계산해 보세요. 3에다가 9, 27 나누기 삼각형 면적이니까 2로 나눠주면 13.5가 나오죠. 좌측으로 계산하든 우측으로 계산하든 답은 동일하다. 이렇게 해두면 충분히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문제 구조 문제요. 나올 수도 있죠. 다음 그림과 같은 캔틀레버에서 캔틀레버라고 했습니다. C점의 전단력 SC와 힘 모멘트 MC를 구하셔. SC는 전단력을 구하셔. 자, 수지가 중에 총합이다. 그죠? 아니면 우측을 구해서 우측에 작용하는 수지가 중에 총합을 계산해서 뭐를 해준다? 부호 변경 바꿔준다. 부호만 바꿔주면 좌측으로 계산하든 우측으로 계산하든 똑같다. 좌측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측으로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휜 모멘트는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휜 모멘트는 자모총이죠. 예? 또 우모총으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부호를 변경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상향, 우향 둘 다 플러스죠. 좌향, 하향 둘 다 마이너스죠. 이거를 또 실제로 표현되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꼭 편집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수학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자꾸 바꿔서 하여튼 이걸 죽기 살기로 외우세요. 상향 플러스 하향 마이너스 우향 플러스 좌향 마이너스다. 좌모총은 점에 대해서 시계 방향 뭐라고요? 플러스 점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 어이? 점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이 지점에 전단력을 구하셔. 좌측으로 계산하려면 발력을 구해야죠. 예? 모멘트 발력까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지점의 전단력 뭐요? 우측에 작용하는 수지가 중에 총합이다. 그래서 SC는 마이너스 4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kN이죠. 그죠? 그런데 우측으로 계산했으니까 SC는 얼마? 부호 바꿔주면 6kN. 됐어요. 요 부호를 바꿔줘야죠.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니까 바로 6
킬로뉴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표시는 전단력 값이 하향, 전단력 값은 굳이 할 필요는 없네요. 그 다음에 MC는 쉰 모멘트 값은, 자, 이게 또 숫자가, 요게 1m고, 요게 3m니까 2m죠. 그죠? 요게는 2m라고 주어진 거고. 그러면 요 지점에 MC는 흰 모멘트는 2 곱하기 거리가 4. 시계 방향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죠. 플러스. 그 다음 플러스 4 곱하기 거리가 C까지의 거리는 2죠. 그러면 248, 248 하니까 얼마요? 88 하니까 28이 16 킬로뉴턴 미터인데 우주로 계산했으니까 부호를 플러스였는데 부호를 바꿔줘라. 마이너스 16 킬로뉴턴 미터 하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